일본 내에서 라인의 사용자는 9,500만 명 있습니다. 9,500만 명. 그렇죠.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라인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반이 한국 기업 네이버 거네. 얼마나 지금까지 이 찬스를 노리고 있었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상당히 시끌벅적한 내용 중에 하나죠. 아마 이걸 뭐 지상파 뉴스 같은 데서 접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일본인 라인은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소프트뱅크에 팔라고 누가 시킨다? 일본 정부가 시킨다. 압박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라인을 탐내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른 의미로 놀랄 것 같네요. 어떤 거? 와, 정말로 라인이 일본에서는 왕이구나.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합뉴스네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의 운명은? 이래가지고 나온 것처럼 소프트뱅크 내달 9일 목표로 네이버 보이 라인 야후 주식 매입 추진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말이 나오고 있죠. 연합뉴스뿐만이 아니라 KBS, 조선일보,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 기업의 지분 팔고 떠나라. 한겨레,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경력을 일본이 뺏기나 이래가지고 이거 옳지 못하다. 이 네이버의 라인이 뺏긴다는 뉴스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화를 내면서 저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식의 논조를 다 띄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옳지 못한 거기 때문이죠. 정작 옆에 일본에서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교도통신이네요. 라인 문제로 주식 취득 협상 소프트뱅크 한국 네이버와 대충 요 정도만 나옵니다. 예, 엄청나게 뭐 크게 지금 뭐 소프트뱅크가 뭐 사들인다라든지 한국처럼 뭐 한국 기업 가져온다라든지 그런 뉴스가 막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지분 관련 뉴스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대신 과거에는 좀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도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라인 야후 한국 기업의 업무 위탁 검토에 대규모 누설 문제로라고 해가지고 라인이 갖고 있는 이용자 정보, 흔히 말하면 개인 정보죠. 이게 약 51만 건 정도가 유출이 됐어요. 일본 총무성이 니들 사람들 정보 관리 제대로 못하냐? 잘 해라. 흔히 말하는 이제 행정 지도 같은 거죠. 예,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 일본 총무성이 보기에는 너희들의 그 요상꾸리한 자본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라인,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반반씩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라인을 일본에서 까보니까 그거 사실상 네이버가 운영하는 거더구만. 당장에 이 정보 누출도 네이버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딱 보기에는 해외 기업이 운영해가지고 요렇게 사태가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니들 지분 가진 거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팔아버려. 라는 식으로 지도가 내려온 거야, 총무성에서. 이런 경우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이죠. 기업의 경제활동은 자유로운데 거기에서 일본 정부가 팔아라 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라인 야후 홈페이지인데 무단 액세스로 인한 정보 유출에 관한 재발 방지 조치 및 진행 현황 이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사람들 개인정보 안 나가게 세큐리티 관리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성문을 쫙 썼어요. 보냈어. 4월 16일 총무성 니들 반성문을 읽어봤는데 납득이 안 된다. 뭐 세큐리티를 강화한다는데 시간 타임라인을 봤는데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네. 다시 빠꾸를 시킨 거예요. 참고로 같은 안건으로 총무성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행정 지도 있잖아요. 2번 왔잖아.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 지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너희의 그 복잡한 자본 관계를 해소를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그거 제대로 딱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있잖아. 팔 거면 언제까지 판다라든지 그걸 딱 보고를 해 라는 식으로 총무성에서 이제 4월 16일에 또 말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던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건 아니지.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지.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반발을 하는 거고. 왜?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본 기업에 강제로 팔아라고 시키는 거니까. 일본 내에서는 왜 크게 뉴스가 안 나올까요? 뭐 지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얘들 거 다 뺏어 먹을 겁니다. 라고 광고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일본 내에서는. 왜? 일본 경제신문 2013년 1월달 뉴스. 라인은 일본 거, 한국 거.
그렇죠, 여러분. 라인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확장시킬 때 처음에 딱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저거 누가 보더라도 초록색, 흰색 글자, 저거 네이버 아닌가, 옆나라? 라인. No. 라인은 NHN 재팬 산하의 네이버 재팬에서 기획 개발된 서비스라는 게 공식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라인은 어디까지나 일본 거란 거예요. 그런데 까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 이게 한국에서도 좀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중 스탠스라고요. 조선일보네요. 네이버 라인 압박한 1, 928만 건 개인정보 유출한 NTT는 약한 제재. 그렇죠. NHK 뉴스네요. NTT 서울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파견 직원이 고객 정보 유출을 약 3천만 건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당장 올해 2월달 기사거든요. 참고로 네이버는 50만 건 조금 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 지분을 뭐 팔아가지고 뭐 니들 뭐 조져버리겠어라고 했느냐? 그건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책임지고 사장만 물러나겠습니다. 경영진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과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난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본 근내 기업이 근내에서 일으킨 사건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스탠스가. 네이버를 바라보는 거랑 자국 내 기업을 바라보는 거랑.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모로 이건 그냥 네이버를 뺏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서 좀 잘 보도가 안 되는 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인만 뺏긴다고 느끼잖아요. 라인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분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프트뱅크가 50, 네이버가 50을 가지고 A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A홀딩스가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주식을 64.5%,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주주죠. 그런데 이게 옳지 못하니까 네이버를 없애버리고 소프트뱅크가 그냥 다 갖고 있자. 소프트뱅크 하면 누구 떠올린다고요? 그렇죠. 이 손정희 씨만 다 가지자. 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왔잖아요. 라인 옆에 일본어로 됐죠. 이게 뭐라고요? 야후예요. 일본의 월간 액티브 유저수가 8,400만 명이 있는 대한민국의 네이버랑 다음을 합친 영향력을 가진 게 이 야후 재팬입니다. 근데 이것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밑에 또 여러 가지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이 중에서 좀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페이페이입니다. 일본에서 QR코드 결제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은 일본에 있는 결제 금융 서비스의 셰어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QR코드 결제 상위는 페이페이 64.5%. 압도적입니다. 당장 이게 네이버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갔을 때 페이페이 옆에 네이버 페이 쌉 가능이라고 써놓은 거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환전 안 하더라도 이거 뿅 하면 네이버 페이로 그냥 바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네? 너무 편리하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사라지면은 페이페이랑도 연관이 없어지잖아. 지금까지 발 담그고 있는 웬만한 거 다 방 빼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정도로 있잖아요. 좀 이제 반응하는 것도 전 이해는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유출이 잘못됐다는 빌드업을 잘해야 되잖아. 그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라인 야후는 개인정보 유출을 반복하는가? 총무성이 문제시하는 일본 곱하기 한국 기업 거버넌스 위기. 저번에도 유출 사건이 있어서 지도가 들어와서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거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무성이 지적해도 변함없는 이 나쁜 체질을 갖고 있다. 한국 IT 기업 네이버 의존. 현 시점에서 이거는 불법 상태다. 이거는 그냥 이용 정지를 시켜야 된다. 제대로 갱생시키려면 남의 자식인 상태로는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는 논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 기업으로 만들어 두고 우리가 얘를 개조를 시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의 논조가 경제지부터 해서 막 쏟아집니다. 여기에 좀 더 바람을 더 불어주는 기사도 더 나옵니다. 유명인을 빙자로 한 가짜 투자 광고 SNS에서 급증하고 있다. 유명인을 합성을 해가지고 AI 시켜가지고 지금 이 주식 오릅니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뭔가 가짜 유명인 써서 하는 광고 대한민국도 많이 나오죠. 일본도 이게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여기 나온 이거 메타라는 회사죠. 미국 기업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아니 이거 가짜 광고 좀 없애요. 업계로서도 완전히 가짜 광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시끄럽고 일본에 와가지고 네가 일본에 피해가 많은 걸 알아야지. 미국 메타 와. 메타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꼬우면 쓰지 말던가. 안 가. 배째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 와중인데 라인도 문제네. 라인도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라인도 광고가 떠가지고 친구 가입하세요. 이러면 라인 메시지 옵니다. 저희 방에 종목 투자방에 오셨네요. 제가 이 화폐 몰래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라인도 그게 뜹니다. 2024년 4월 26일. 일본에 이제 디지털 장관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무분별한 해외 SNS를 이용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일본이랑 하등 무관하잖아요. 배째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라인은 뭐야? 달려와. 이거예요. 이걸 보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맞아. 저도 가짜 이런 유명인에 속아가지고 2천만 엔, 우리가 또 2억 가까이 이런 피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기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 어우 죽겠어. 이런 뉴스를 일본 저녁 시간에 막 띄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일본 사람 어떻게 느낄까? 저거 바꿔야 돼. 그리고 해외 기업은 역시 위험하다. 그렇지. 해외 기업이니까 메타가 배째라고 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국 기업으로 만들면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옷상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 기업 멘트로 싫으면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인은 그게 안 돼요. 너무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라인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멘트로 이거 있잖아 토크방 보내가지고 콘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갈게 이런 메신저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본 내에서 라인의 사용자는 월간 사용자 9,500만 명 있습니다. 9,500만 명.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엄청난 노인이라든지 빼면은 그렇죠.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라인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이런 단순하게 그냥 SNS 메신저 연락하는 거 이 수단이라서 많은 것 뿐이지. 이것뿐이에요? 아닙니다. 라인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라인 워크, 기업 내 부서 관리, 조직 관리 이런 거를 라인이랑 같이 연동시켜서 쓰는 게 있어요. 사내에서 이걸 라인 안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공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진척도가 드러나고 일에 대해서 있잖아요. 회사 시스템이에요. 예, 이거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회사 내부적인 이런 것만 관리를 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도 라인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 라인 포 비즈니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기업의 판촉 활동 따로 이제 고객 센터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 기업이 이제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이걸 다 라인으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라인만 있으면은 사내에서 시스템도 관리가 가능하고 고객과의 연결도 된다는 거야. 왜? 일본 사람들 다 라인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다 라인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 다음이 키포인트입니다. 라인 for government. 흔히 말하는 지자체랑 이 라인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은 뭐가 많은 나라죠?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피소를 안내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물품을 전달한다라든지 아니면 안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따로 모든 사람들이 라인을 들고 있으니까 아예 지자체가 라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두는 거예요. 그걸 라인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진 났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집이 무너졌어.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되겠네? 다 나와.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 국민들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다이렉트로 라인으로 쏠 수 있어요. 예. 예. 곰이 나왔습니다. 주의하세요라든지. 맞아요. 우리 동네 곰 나오니까 곰 주의보가 라인으로 뜹니다. 예. 그냥 이것뿐만도 아니죠.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 아닙니까? 종이가 고지서가 막 나왔어 기존까지는. 근데 쪼매난 지자체라는 너무 힘들어.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서 뾱뾱뾱 누르면 다 돼요. 무조건 일본에서 라인만 가능합니다. 이거 끝이 아니죠. 각종 행정 절차도 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일본판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이것도 오직 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지자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좀 획기적이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예를 들어 소파라든지 탁자 버릴 때 동네에 있는 쓰레기 관리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그러세요?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그거 내놓으시면은 저희가 수거해 나갈게요. 근데 내놓으시기 전에 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입금을 해드려요? 아니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셔가지고 요거 쓰레기 버리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소파에서 딱 붙인 다음에 그 앞에 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월 며칠 날에 수거해 나갈게요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온라인상 전상으로 몇 개 뭐 버릴 겁니다. 확정, 결제 미리 해놔. 그럼 번호가 나와. 그러면은 언제 올 건데 오케이 그럼 내가 번호 써가지고 그거 놔두면은 알아서 가져가요.
일본에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일본 사람들 지금까지 너무 귀찮았어요. 근데 라인만 되면 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통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그네가 부서졌어요. 벤치에 금이 갔어요. 사진 찍어서 라인 모르면은 접수했습니다. 공무원 나갑니다. 아니면 뭐 쓰레기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다 그냥 민원을 라인으로만 받아요. 이렇게 하는 데가 일본 전국에 정말로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이 라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얘가 국가 권력이죠. 맞아요. 얘가 없으면 일본 사람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국민들이 정보를 갖고 있어. 지자체랑 관계도 있어. 그리고 같이 있는 야후 자판, 야후 뉴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반이 한국 기업 네이버 거네. 얼마나 지금까지 이 찬스를 노리고 있었을까? 안 그래요? 얼마나 저거를 뺏어오고 싶었을까? 이 정도로 일본 내에서 장사를 하고 했으면은 사실상 일본의 인프라다. 라인은. 그러니까 인프라에 해외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거는 안보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져와. 근데 그러면 그렇잖아. 돈 주고 팔어.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올바른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그러면 니들이 미리 만들었어야지. 라인이 보급되기 전에 일본판 머시기를 만들어서 했었어야지. 해외인 걸 알고 지금까지 써오다가 너무 깊게 침투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가져가겠다? 그거는 날강도지. 라는 식의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타이틀이잖아.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 국가 권력급의 메신저니까. 정말 뭔가 그냥 음모론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라인이랑 야후 재팬이 손잡아서 같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뉴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가? 왜 합쳤어요? 라는 게 계속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죠. 추미코가 지금 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라인이 여러분 야후 재팬보다 솔직히 영향력이 더 커요. 얘는 포털 사이트야. 구글 쓰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라인은 아까 보면 뭐예요? 다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50대 50으로 했지라고 했을 때 라인 보고 미쳤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라인 입장에선 이걸 이제 포장하는 게 뭐예요? 네이버 해외니까 그래도 소프트뱅크를 통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결제라든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은 그냥 뺏기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프트뱅크가 들어와서 50대 50이 된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좀 진행된 내용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 라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된 일본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부터 천천히 빌드업이 돼서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게 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뺏기는 거야. 아까 말한 페이페이도 있고 야후 재팬도 있고 그 밑에 여러분 호텔 예약 서비스, 옷 파는 가게, 그 다음에 일본의 당근마켓 같은 것도 약간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달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각종 파생된 거에서 다 빼야 돼요. 라인만 떠나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자유경제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인 너무 좋아가지고, 남의 거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러면 진짜 자기 것처럼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또한 처음부터 오호라고 생각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켰어요. 여기까지 왔네. 선정했네. 그러면 가져갈게. 왜냐면은 100% 해외 기업이라면 이 정도로까지 라인이 성장을 못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자체 쓸 때도 아니 그거 100% 해외 기업 건데 어떻게 씁니까? 근데 뭐 했어? 사실상 반은 일본 기업이니까 한번 소프트뱅크도 있으니까 밀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냥 내 걸로 하고 싶네 이런 거 있잖아. 예. 이 라인이란 게 일본 내에서 정말로 어찌 보면 해외 홀홀단신 성공을 거두고 그 이후부터 성장을 해서 소프트뱅크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뺏기려는 이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당장에 그 영상을 저희가 다 올렸거든요. 지금 뚜둥하면 위에 나오는데 예, 여기 다 있습니다. 라인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소프트뱅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뺏기려고 하고 있다. 나오는데 이걸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면은
어찌 보면은 진짜 일본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저거를 뺏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덜 익었으니까 놔두고 익었네? 가져가고 싶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일본 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했냐라고 했을 때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 자기 나라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해외 기업한테는 좀 더 세게 지분까지 팔아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월권행위예요, 이게 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아까 일본의 이제 자민당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청문회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똑바로 안 합니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괴롭히겠지, 이제 찌르면서 있잖아.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